오늘은 우리 머리가 왜 계속 가늘어지고 빠지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간과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머리가 약해지고 두피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탈모약도 먹고 미녹시딜도 바르고 영양제도 먹고 나름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개선이 되지 않거나 탈모가 계속 진행되는 분들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해답을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할 때 알려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23살에 탈모를 처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했던 게 탈모약, 피나스트리드랑 미녹시딜 그리고 주사치료입니다. 머리 볼륨도 많이 줬고 머리가 정말 많이 빠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끄고보자 라는 생각에 3가지 다 열심히 했었고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는 말 그대로 귀찮아서 탈모약만 먹었었어요. 그렇게 2, 3년 정도 잘 관리하다가 다시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지금처럼 미녹시딜이랑 저출력 레이저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부지런해서 그런 건지 약발이 좋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행히 지금까지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만족할 만큼 잘 유지되고 있어요. 어쨌든 탈모 치료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탈모의 원인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흔한 원인은 뭐니 해도 남성 호르몬 DHT에 의한 안드로겐성 탈모입니다. 친가든 외가든 아니면 양가 전부 탈모 유전력이 있어서 진행되는 분들도 있고 탈모 유전이 없어도 스트레스나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반복되면서 시작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탈모 유전이 없어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탈모의 양상이 안드로겐성 탈모로 진단된다면 호르몬이 제일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줄여주는 프로페샤나 아보다트 같은 탈모약을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약을 먹는 거에 더해서 다른 요소들도 다 같이 바로잡고 치료해야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서로 다른 기전을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 약물 치료만 했을 때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탈모 치료 효과를 더 좋게 나타낼 수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흔히 뭐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호르몬적인 요소랑 노화적인 요소를 다 신경 써야 돼요. 크게 이 2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려서 탈모를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탈모약 복용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 습관적인 부분도 잘 관리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잠이 너무 부족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낮밤이 바뀌는 교대 근무를 하거나 먹는 게 부실하거나 강박적인 그런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아니면 또 담배를 너무 많이 피거나 술을 먹더라도 포금하는 습관이 있거나 웨이트 운동을 매일 너무 과하게 하거나 마지막으로는 성생활이나 자기 위로가 너무 활발하거나 등등 이런 모든 요소들이 탈모를 생각보다 많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영향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하면서 탈모 관리, 탈모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탈모 유형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안드로겐성 탈모 중에서도 정수리, 가르마 탈모 유형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M자 탈모는 어떻게든 머리를 길러서 가리고 다닐 수라도 있는데 정수리 탈모는 가리고 다니는 게 불가능해요. 그나마 가리고 다니기 위해서 흑채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번거로워서 오래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정수리 탈모나 가르마 탈모는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인 거. 그래서 기존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어야 하고요. 미녹시딜도 바르는 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톡스 주사나 PRP 같은 주사 치료도 동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다. 특히 남들에 비해서 땀이 많거나 확산성 탈모로 빠지는 분들은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 두피 보톡스가 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6개월 정도 열심히 치료해보고 치료만 계속해 볼지 아니면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 같은 시술을 동반할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수리는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통은 모발 이식 같은 이런 시술을 후순위로 두는 게 맞는데, 반드시 시술을 처음부터 같이 계획에 넣으면 좋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육안으로 정수리 두피를 봤을 때 모발이 없고 텅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치료의 미련을 크게 두지 말고 처음부터 시술을 빠르게 계획하셔야 돼요.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계속 해봤자 희망 고문만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모발 이식할 자리가 있으면 모발 이식을 하고, 모발 이식할 자리가 애매하거나 없으면 두피 문신이든 정확한 상담으로 정확한 시술을 받도록 하자는 거. 그리고 특히 뒷머리까지 좀 가늘고 원래 모발이 가늘은 분들은 탈모가 진행이 되면서 두피가 더 훤히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얇은 이 뒷머리를 옮겨 심는 모발 이식을 하는 것보다 두피 문신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고요. 또 가마가 있는 부분은 모발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비어 보일 수 있고, 모발 이식도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마 주변이 비어 보이는 게 고민일 땐 두피 문신이 또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 주제는 M자 탈모예요. M자 탈모는 당분간 가리고 어떻게든 탈모인 걸 숨기고 다닐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 진행돼서 라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이미지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탈모 유형이라서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탈모 유형이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탈모가 아닌데, 탈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약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M자 탈모 초기로 진단이 된다면 그때부터 약을 먹고 진행되는 걸 막는 게, 예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자 탈모는 정수리나 가르마 탈모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좀 굉장히 미미한 그런 탈모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더 진행되지 않도록 탈모 속도를 늦춰주기 위해서 탈모약을 꼭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꼭 한 가지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M자 탈모에 효과가 없다고 약을 먹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M자 탈모는 유지만 돼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마 약을 안 먹었으면 M자 라인이 더 많이 파여서 올라갔을 거고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중단을 했다가 효과가 없다 생각하고 중단을 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모발 이식을 하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녹시딜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녹시딜도 M자나 헤어라인, 잔털을 굵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바르는 것보다는 바르는 걸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헤어라인은 비교적 바르기 쉽기 때문에 먹는 미녹시딜보다는 바르는 미녹시딜을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다만 어디까지나 이게 잔털 수준에서의 효과일 뿐이지 굵고 힘있는 성모로 개선시켜 주지는 않는다, 기억하셔야 되고, 또 어쨌든 M자 탈모는 예방과 관리가 특히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진행돼서 올라간 헤어라인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모발 이식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M자 모발 이식은 결과가 특히 더 드라마틱하고 만족도가 높거든요. 꼭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헤어라인이나 M자 탈모에는 절대 두피 문신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절대로 어색하고 결국에는 후회하시니까 M자 헤어라인은 모발 이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계획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뭔가 모발 이식한 부분을 더 풍성해 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그때 두피 문신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모발 이식한 부분은 영구적이니까 탈모가 진행된 일도 없고, 두피 문신이랑 같이 이 튼튼한 헤어라인을 더 풍성해 보이게 오랜 시간 유지해 주거든요. M자 탈모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만큼 흔한 휴지기 탈모 유형이에요. 휴지기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유형인데,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특징이에요. 갑자기 많이 빠져요. 특히 과도한 다이어트나 출산 후 또는 수술 후유증에 따라오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나 영양 부족,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기도 쉽고요. 갑상선 질환이나 비타민 D 결핍에 따라오기도 하고, 약물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탈모의 원인이 뭔지 그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휴지기 탈모는 그 원인만 잘 교정해주면 6개월 이내에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면은 이게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보단 낫다 싶지만, 휴지기 탈모가 진짜 무서운 거는 원인이 빠르게 교정되지 않았을 때 이게 만성 휴지기 탈모로 이어지면서 확산성 원형 탈모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심하게 진행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휴지기 탈모도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의 탈모 유형은 원형 탈모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원형 탈모는 정수리 탈모랑 그 명칭이 혼동돼서 쓰이기도 하는데, 원형 탈모는 이런 원형의 탈모반이 좀 더 경계가 명확하게 육안으로도 구분되는 그런 탈모 유형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원형 탈모도 휴지기 탈모랑 비슷하게 머리 빠지는 게 갑자기 많아져요. 머리 빠지는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데, 휴지기 탈모랑 다른 특징은 특정 부위에 국한해서 심하게 유독 그 부위만 빠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비슷한 요인 때문에 면역이 교란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자가 면역 질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서 훨씬 더 잘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진단이 어렵지 않은 그런 탈모 유형이고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다시 회복되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형 탈모도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으면서 동시에 미녹시딜을 아침 저녁 한 번씩 하루에 2번 발라주시면 2-3달 정도만 해도, 또는 3-4달 정도만 해도 병변 가운데서 이렇게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빠져서 고민인 분들, 탈모가 걱정이 되고 뭔가 탈모 치료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뭔가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안드로겐성 탈모부터 시작해서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그 유형에 따라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영상도 잘 참고하셔서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